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조훈입니다. 네, 이번 법적 문제는 어땠나요? 5회 시험이었나요? 난이도가 저번 4회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네, 4회 난이도는 약간 쉬웠던 것 같아요. 5회 난이도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출문제, 행시기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도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3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회보다 개인적으로 괜찮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 상황 판단형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료 해석적인 아이디어가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아이디어가 어렵게 출제됐을 때 내가 어떻게 직면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운영 능력을 연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푸시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리뷰할 가치도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의 질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은 들고 물론 뭐 상황 판단형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기출의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의 질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보고서 매칭형이죠. 매칭 소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매칭 소거형.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매칭시켜서 지워나가는 이런 식의 이제 방식들. 보고서를 읽으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알려드리거나 대단한 요령 알려드릴 만한 대단한 요령은 없고 그냥 차근차근 침착하게 해 나가시면 해결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요즘 이런 유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이 문제도 뭐 쉬웠달까? 뭐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표차트 전환형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요령대로 잘 3회차 때, 4회차 때 알려드렸던 요령대로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를 풀이를 해볼게요. 4번 문제가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2019년 VRAR 산업에서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체보다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체가 더 많다.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뭘 봐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기출에서도 그런 게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연습하기 괜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건 50억 원 이상의 사업체랑 10년 이상의 사업체 수를 물었는데 위의 표는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위의 표로 사업체 수를 구하면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중복 체킹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중복 체킹이 되었을 수 있으니까 이 수가 곧 사업체 수 자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체 수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여기서 구해야죠. 모든 항목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겹치는 항목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사업체 수를 구하시면 정확하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억 원 이상인 사업체랑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묻는 거죠. 누가 더 많으냐? 50억 원 이상인 사업체가 더 많다. 아니지. 10년 이상인 사업체가 더 많다. 그러니까 밑에 게 더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가 있으니까 이 가로를 구하기 위해서 42 더하기 43 더하기 5 해서 뭐 85, 90 이걸 4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해서 14, 뭐 한총 14, 15인가? 뭐지? 19, 20 이 정도 되고 이쪽은 21 막 이렇게 더해서 구했어요. 21로 채우면서 구해도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숫자가 뭐 계산의 순식간에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계산 내용인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려면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이 향하는 곳이 이 영역이랑 이 두 개 숫자,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위에 두 개, 그리고 이 영역, 안 겹치는 영역. 그래서 원래 가로가 없었잖아. 보면은 5 더하기 5 그리고 10 더하기 5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15고 이쪽은 10이구나. 가로 빼고 그럼 가로가 5가 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5가 넘는지 보자. 이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5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4개를 다. 물론 숫자가 뭐 간단해서 하기 쉽긴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출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다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정립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뭐 147, 286, 94, 78 이렇게 됐으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다 더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 그나마 겹치는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차이값으로만 푸는 이런 방식이 통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2번 19년 VRAR 사업체 중에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사업체는 사업기간 10에서 15년 미만이 15년 이상보다 많다. 19년에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사업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물었잖아요. 10에서 15년이랑 15년 이상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 유형이죠.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었으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상한 범위를 정해야 돼요. 범위. 어디가 범위인지. 그게 뭐예요? 전체 사업체 수가 범위예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미만의 전체 사업체 수를 먼저 구하면 얼마예요? 예. 4였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은 14개예요. 그쵸? 14개. 15년 이상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쵸?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한이 되는 거예요. 14개랑 6개가.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 있어요? 4, 3, 7, 18, 18개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9개 있네요. 맞죠? 이제 제한은 여기부터 보면 10년, 15년부터 보면 14인데 18개가 있는 거예요. 기업 수가. 그러면 이 제한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게 구겨져서 들어가겠죠. 근데 몇 개나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2개 이상 속하는 사업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개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4개라고 생각하셨으면 이거는 딱 사업 유형이 2개씩만 겹칠 수 있을 땐 그 말이 맞아요. 간단하게 제가 숫자를 바꿔서 좀 작은 수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업수 제한이 3개인데 이렇게 3개 있어요. 3개. 3개인데 제한은 3개인데 그러니까 총 기업수가 3개라는 거죠. 근데 사업 유형에 있는 애들을 더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예요. 6개. 1, 2, 3, 넷 다 6개. 똑같이 지금 이 14의 제약에 18로 넘어갔듯이 이거는 3의 제약, 사업체 전체 수는 3개여야 되는데 이 사업 유형에 체킹된 걸 보니까 6개였던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3개씩은 하나씩 매칭이 되잖아요. 매칭이 되는데 넘치는 이 3개 부분을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한 명이 이 4개 사업 유형에 다 속할 수도 있어요. 1, 2, 3, 넷. 이 한 명이. 저 사업 유형 4개잖아요. 맞죠? 그러면 2개 이상의 중복으로 적용된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그 사업체는 몇 개예요? 1개예요. 얘 혼자 다 감당했으니까. 그럼 최대한 널널하게 하면 어때요? 이 3개를 얘들이 나눠 가진, 셋이 한 명씩 다 나눠 가지는 경우에요. 제가 그림 좀 못 그리죠. 죄송해요. 한 명씩 다 나눠 가지면은 이제 어때요? 세 기업이 전부 다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딱 2개씩 다 속하는 거죠. 사업 유형이. 이해가 되죠? 그럼 똑같이 여기는 어때요? 14개가 있고 14개가 있고 뭐야? 14개가 있고 죄송해요. 제한이 14개고 사업체 수가 18개 체킹이 돼 있으니까 지금 넘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4인 거잖아요. 4.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4개 일단 하나씩은 다 선택을 했어야 돼요. 무응답은 없으니까. 없다고 하면 솔직히 뭐 정확히 가정하는데 지금 가정을 하면은 뭐 가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개념이죠. 사업 유형에 하나는 속하겠지. 4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으면 하나당 하나씩은 다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이 18개가 14개씩 매칭이 이미 돼 있으니까 4개 넘치는 거는 한 명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것처럼. 얘도 하나는 미리 가지고 있었으니까 3개까지만 더 가질 수 있었잖아요. 딱 그런 경우처럼 이 기업도 마지막에 한 기업이 나머지 4개를 다 가지려고 해도 못 가져요. 3개까지만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 4개 중에 3개를 가져가면 얘가 4개 유형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 10년에서 15년 미만에서는 사업 유형이 최소,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중복 체킹된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속하는 사업체 수가 최소 2개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최대 몇 개 돼요?
최대 4개까지 되는 거죠. 이 4개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네 사업체가 가져가면 4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에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에서 4개. 또 똑같은 논리로 얘도 제한은 6인데 9, 3만큼 넘치잖아요. 그럼 그건 한 명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한 명이 4개 사업 유형에 속하면 되니까. 그러면 최소 1개부터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2개에서 4개, 1개에서 3개 이렇게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보만 가지고는. 맞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VRAR 사업체의 평균 매출 규모는 4억 원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구해요? 매출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데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게 범위잖아요. 근데 지금 물은 거는 평균이 얼마인지 물은 게 아니라 얼마 이상이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가정하더라도 얼마를 넘으면은 이건 무조건 얼마 이상이 되는 거죠. 그보다 무조건 클 테니까. 그럼 어떻게 최소한으로 가정해요? 이 범위를 전부 최소값으로 가정하면 돼요. 맞죠?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이제? 0, 1, 10,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거는 일단 이 전체 값을 알긴 알아야 돼요.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269 앞자리부터 더하면 돼요. 269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21 이렇게 되는 거죠. 269랑 21이니까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요? 4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둬요. 4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얼마나 뻗어 있고 이쪽으로 얼마나 뻗어 있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정확히 계산해요? 자,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제가 실전적으로 하는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까지 마이너스 3인데 이건 플러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269 플러스 6으로 94. 근데 플러스 6으로 94는 플러스 3으로 188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이랑 10이랑 1대1로 싸웠을 때는 이쪽이 이겼어요. 이 둘만 있었다면 얘는 평균이 4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0이랑 10을 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로 207만큼 있는데 이쪽은 플러스 46으로 21만큼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쪽이 이겼어요. 이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6이 이게 10배가 넘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주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쪽이 넘었어요. 아까 이 둘만 고려하면은 4가 안 될 텐데 양 끝을 고려하니까 4가 넘는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누가 더 큰지 보자라고 했는데 이 마삼, 뿔삼 얘네 둘 사이 싸움에서는 꽤 차이가 나는데 얘네는 어때요? 이 21은 얼마나 커질까요? 46이면은 마4 대비 풀4 기준으로는 사실상 11.5가 되는 거예요. 맞죠? 46을 4로 나누면은 이런 거는 쉽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6을 4로 나누면 1.5니까 사실상 11.5가 되니까 얘도 11.5배가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배만 했을 때 231인데 여기 플러스 0.5 해봤자 240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7이랑 240은 40도 차이가 안 나요. 247은 안 될 것 같으니까. 40도 차이가 안 나는데 188이랑 269는 어때요? 80 넘게 차이 나요. 근데 지금 플러스 4랑 플러스 3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금 차이는 2배 넘게 나요. 그럼 이쪽으로 더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전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0, 1, 10, 50 좀 쉬워요. 그러니까 숫자 배열이 쉽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더해서 나누는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구한다면 이걸 먼저 다 더해야죠. 더해서 188은 아니었고 94 원래 정확하게 94죠. 94니까 남은 걸 다 더해가지고 합을 구하고 이거 0이니까 이건 사라지니까 이런 게 좀 쉬운 부분이죠. 269고 940이고 1050이에요. 그렇죠? 계산이 이렇게 바로바로 돼야 돼요. 왜 이게 1050이? 반 내림인데요. 10.5잖아요. 1050이고 940이고 269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더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수 구조에 따라서 편한 방법이 다르다. 이런 수 구조 뻔한 1, 10, 50 이런 식으로 수 구조가 예쁘게 돼 있을 때는 또 뭐 더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답은 없고 방법은 여러 개 있고 여러분이 바로바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잘 하시면 된다. 그렇죠? 4번 문제. 2019년 VRAR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10년, 15년인 사업체 중에 4가지 사업용에 모두 속하는 사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10년, 15년 미만인 사업체 중에 이쪽에서 4가지 유형에 모두 속하는 사업체.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 18이었나 그랬고 14니까 4만큼 넘치긴 하는데 이걸 한 명씩 다 나눠 가질 수 있죠.
이 넘치는 4를 4개 기업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4개 기업이 2개 이상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4개의 사업 유형에 모두 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틀렸죠? 5번 19년 VRAR 산업에서 사업기간이 5년, 10년 미만인 사업체 중에 사업 유형이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에 단독으로 속한 사업체는 최대 132개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5년에서 10년인 애들 중에 여기에 단독으로 속하는 한마디로 또 범위를 또 벤다이어그램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는 뭐예요? 이게 170이고 207이니까 얼마 있는 거예요? 35 있겠죠. 35. 이걸 싹 더하면 얼마예요? 싹 더하면 207이 이게 35니까 108, 53, 161이겠죠. 맞죠? 161. 제가 뭐 지금 그 결과를 안 적어왔기 때문에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방법을 체크하세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161이잖아요. 161이니까 138이랑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자리 앉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하철 자리가 가로 길이가 161짜리 161cm짜리 지하철 좌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 제약 아래 다 앉아야 돼. 이 제약 아래 들어가야 돼요. 아까 1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이 얘기예요. 얘네들이 겹쳐 앉을 수 있는데 가벼운 애들이 무거운 애들 위에 앉아야지 무거운 애들이 가벼운 애들 위에 앉을 수는 없어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138이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 단독으로 속한 애가 132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딱 앉았는데 혼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132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앉아야 돼요? 최소 29짜리나 하나 앉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29짜리나 하나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남는 공간이 원래 얼마였어요? 161, 138 사이에 23만큼 남았잖아요. 그럼 최소 6만큼은 29랑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크기가 138, 이 가로 길이, 엉덩이 가로 길이가 138이라 칩시다. 걔가 앉아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못 앉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앉아야 돼요. 무조건 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앉아 있으면은 겹쳐 앉아야 되는 거예요. 29짜리가. 그럼 최소 얘는 132만큼 밖에 안 된다. 단독으로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로. 최대 132만큼 밖에 단독으로 앉을 수가 없다. 얘를 최대한 밀러 앉아도 그런 거예요. 겹쳐 앉을 수도 있는데 밀어 앉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남은 이제 17이나 24 뭐 이런데 중복으로 앉아도 되죠. 뭐 더블로 앉아도 되고.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뭐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벤다이어그램 형식의 아이디어를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도 깔끔했고 뭐 계산으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문제였던 것 같고 리뷰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고서형이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내용 같은 거는 쉽게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 6번도 문제가 뭐 쉽진 않지만 5번 같은 데서 뭐 신혼부부 이제 뭐 함정, 부부순이야 뭐 한쌍이냐 뭐 이런 종류의 함정이 있긴 한데 뭐 저는 이런 함정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함정 이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몇 개 빼고 하나만 그냥 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함정 같은 게 있다 하는 내용 말고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뭐 4번만 6번 문제 4번 선지만 얘기해 볼까요? 4번 선지 보면은 2020년에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런 신혼부부 중에 5,000쌍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그러면 주택 소유 부부 수도 5,000쌍이 줄어들고 총 소유 주택 수도 5,00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의 주택 소유 신혼부부 한 쌍당 소유 주택 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 선지를 읽었을 때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택 수는 더 적어진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의 지금 주택 소유 부부 수 분의 총소유 주택 수가 1이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 올라가서 봤으면 여러분 이제 자료에서 괜찮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잘못 들었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게 분모 분수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150 빼기 150분의 19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5천 빠진다는 거예요. 단위 신경 안 쓰고 5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거의 배율이랑 이거의 배율을 비교하면 이게 커지는지 늘어나는지 알 수 있죠. 이건 1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에서 빠진 게 적게 빠진 거예요. 배율로 봐도 그냥 그렇잖아요. 190, 50이 19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적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7번 볼게요. 7번은 기억.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는 336건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국보 2018년을 물었어요. 지금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죠. 일종의 누적형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순증, 지정의 제가 있어서 순증으로 이제 몇 년간 증가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충분히 연습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보니까 2020년에 국보가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물은 건 2018년이에요. 18년을 물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순증되고 순증된 걸 빼면 18년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순증되고 순증된 게 6건, 12건이 증가했으니까 12건 증가됐으니까 12건 증가한 게 알지? 그러니까 336가지 12건이 증가했을 테니까 지금 현재 값이 348인지 보자 하고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가 있으면 더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더하죠. 166, 3, 169, 99끼리 빼면은 330 플러스 19 해서 349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니은 2020년 천연기념물 중에 사유의 비중은 사적 중 국유의 비중보다 크다. 이건 뭐예요? 천연기념물 중 사유의 비중, 천연기념물 중 사유의 비중, 사적 중 국유의 비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 더해서 전체 대비 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호비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나머지 3개 대비 A의 비중, 나머지 3개 대비 A의 비중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분수 비교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2020년에 지정해제된 보물이 모두 공유에 해당한다면 2019년에 공유 보물은 90건 이상이다. 이건 어때요? (2020년에) 지정 해제된 보물이 7개인데 이게 모두 공유에 해당한다면 이게 공유 85건이잖아요. 그러니까 7건이 줄었을 테니까 그 전 해에 92건이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면 90건 이상이겠는가? 이렇게 선지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 함정이죠. 지정 해제된 것 말고 지정된 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정된 게 어느 유형에 속할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은 19년, 20년 동안 신규 지정된 명승 유형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적어도 일부는 국가 소유가 아니다. 신규 지정된 명승 15개, 87, 15개 중에 전부 국유가 될 수는 없어요. 국유는 1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부는 다른 유형이었을 것이다. 그쵸? 다른 소유자였을 것이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이 문제도 뭐 21년 기출이랑 7급에 나왔던 유형을 조금 응용한 거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잘 해석하느냐 못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많이 공부가 안 됐거나 자료 해석 잘 못하시는 분들은 풀순 있는데 느리게 풀어지고 자료 해석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풀순 빨리 풀어지는 그런 어떤 선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어려운 문제,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서 공부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쉬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변별하겠다는, 변별되면 안 되죠. 변별하겠다는 문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제가 좋다고 말하는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게 많은 문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공부할 게 많은 문제도 좋은 문제죠. 그래서 뭐 저번 회차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긴 했는데 조금 뭐 아이디어가 추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서 뭐 전혀 빼지는 않았고 또 여러 번 풀어도 괜찮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숙달될수록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해 보세요. 기억. 갑의 전체 판매 상품의 마진율이 20% 이하이다. 이건 어때요?
갑의 전체 판매 상품의 마진율이 20% 이하이다.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마진율이랑 원가율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 그러니까 총 판매 가격이 상품 원가랑 마진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마진율 플러스 원가율 합이 100이다. 이걸 캐치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갑의 전체 판매 상품의 마진율이 20% 이하라는 거는 이 전체 판매 가격 대비 마진이 20% 이하라는 거고, 그러면 판매 가격이 상품 원가랑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B가 C이다 이런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진율이 20%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진율이 20% 이하라고 했죠? 20% 이하라고 했으면 나머지가 80% 이상인지를 보면 되죠. 20% 이하 80% 이상 이 관계는 어때요? 1대4 관계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 상품 원가의 합이 마진의 합의 4배 이상인지를 보면 돼요. 근데 일단 더해요. 그래서 합 구해요. 그러지 말고 일단 따로 보세요. 따로 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더 하시면 돼요. 따로 보면 어때요? 4배 넘고 4배고 4배 넘고 이것도 4배 넘고 이건 딱 4배죠. 그럼 4배가 같거나 안 넘는 것밖에 없죠. 그럼 이건 무조건 4배 합치면 4배 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니은 상품별 원가율 변동은 없고 상품 원가가 상품별로 50%씩 증가한다면 전체 판매 상품의 마진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 아이디어도 기출에 그대로 있었어요. 문장 자체가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원가율, 마진율 합이 100이에요. 근데 원가율의 변동이 없으면 마진율은 당연히 변동이 없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충분히 복습하셨으면 이 문장 읽자마자 아 그거구나 하면서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품별 상품 원가 변동은 없고 상품별 마진이 2배 증가한다면 전체 판매 상품의 마진율도 2배가 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상품별 상품 원가 변동은 없고 상품별 마진이 2배로 증가한다면 전체 상품의 마진율도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라는 게 판매 가격분의 상품 원가잖아요. 판매 가격분의 상품 원가인데 아까 말했죠. 이걸 여러분이 식을 막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식을 막 계속 바꿔가면서 풀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돼. 깔끔하지가 않아요. 근데 식을 이해했으면 이건 뻔하게 마진 플러스 원가가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진율이에요. 그쵸? 마진 플러스 원가분의 마진. 근데 마진이 2배로 증가하면은 당연히 마진율도 2배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판매 가격이라는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안에 마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죠. 이게 2배가 되고 이게 2배가 되면 어때요? 2배 안 되죠. 이게 가만히 있었어야 2배가 됐을 텐데 이것도 증가하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줄어들잖아요. 2배가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을 안 지키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잘 해결할 수 있으면은. 리을 상품별 판매 가격 변동은 없고 마진이 상품별로 50%씩 감소한다면 전체 판매 상품의 원가율은 90%예요. 원가율이 90% 이하라는 얘기는 마진율이 10% 이상이라는 얘기고 이해되죠? 이게 반대석이니까 편한 대로 잘 돼. 지금 마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가율을 따지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마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진율로 반대해석해서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원천이 뭐예요? 이게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되는 거예요. 마진이랑 원가로 쪼개져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래서 그 구조를 계속 알려고 노력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가율이 90% 이하라는 얘기는 마진율이 10% 이상이라는 얘기고 10% 이상? 뭐 정확히 말하면 초과죠. 어쨌든 10% 이상이라는 얘기고 그럼 뭐예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마진이 50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마진이 50%씩 판매 가격 분모는 변동이 없는데 마진이 50%씩 감소한다면 이게 10% 마진율이 10% 이상인지 그건 어떻게 풀어요? 현재 마진율이 20% 이상인지 보면 되죠. 현재 마진율이 20% 이상이면은 50% 감소하더라도 마진율이 10%를 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마진율이 20% 이상인가? 기억이랑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 풀면 바로 풀리, 기억이 맞으면 일 틀린 거예요. 딱 20%가 아니라면. 맞죠? 이해가 되죠? 이 문제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기억. 이 문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2019년 전문대학 소속 대학생 창업기업의 창업기업단 평균 매출액은 4년제 대학 소속.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게 지금 자 봅시다. 위에 표 아래 표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죠. 위에는 매출액이고 아래는 창업기업 수니까 이 창업기업 수 4년제 전문대학을 물은 거죠. 그래서 얘 둘을 떼서 여기에다가 1411 이렇게 적어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요? 그냥 분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4년제 대학 소속 얘가 2배 이상이냐고 물었으니까 이거를 분모를 곱하기 2 해주고 비교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분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뭐 그냥 확인하면 되고 디귿은 어때요? 2019년 매출과 고용이 동시에 발생한 대학생 창업기업 소속 학교 수는 4년제 대학 전문 이것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지금 대학생 창업기업 중에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 있고 고용이 발생한 기업이 있어요. 이건 둘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둘 다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벤 다이어그램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약이 되는 거예요. 제약. 그래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46이 제약인데 실제로 체킹된 건 어때요? 97-87로 167, 146 대비 167이 체킹돼 있어요. 전문대학은 어때요? 49가 제약인데 51이 체킹돼 있어요. 그러면 이 넘치는 부분은 뭐예요? 중복 발생한 기업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이 넘치는 게 21만큼 넘치잖아요. 이건 2만큼 넘치죠. 이게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2에서 얘는 이 32, 19 중에 작은 19가 최대값이고 얘는 80, 97 중에 작은 80이 최대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에서 29, 얘는 21에서 80이기 때문에 얘들이 안 겹치잖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많은 거예요. 최소값 21도 얘 최대값 19를 넘으니까 이게 만약 범위가 겹쳤으면 또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 공부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를 어떻게 풀어요? 지금 창업기업단 평균 매출액을 물었는데 어떻게 물은 거예요? 4년제 대학의 경우에 이게 그냥 창업기업당 매출액을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랑 이걸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출 발생 안 한 것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구하는 건 좀 그렇다. 통계적인 의미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매출 발생한 기업 중에서 매출액을 구해보자. 그래서 뭘 하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매출액을 구하면 당연히 얘가 크게 나겠죠. 분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334분의 12698 마이너스 1411분의 126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렵죠? 이거 막 나눠가지고 막 구할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이거를? 저 같으면은 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결합 비교라고 하고 가르치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 기준을 세워서 생각할 것 같아요. 딱 보이는 게 저는 이건 40 근처로 보여요. 이거는 10이 안 돼 보여요. 수배열상. 단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수배열상 뭐 실제로도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도 거의 이게 10, 10배 거의 딱 되죠. 40, 10 이렇게 보이는데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10이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한데 얘가 40이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40이 넘나 보니까 432, 432, 132, 40 안 돼요. 그쵸? 40이 둘 다 안 되고 얘 10도 안 되고 얘도 40도 안 되니까 그럼 이제부터 얼마나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의 40%가 얼마예요? 132에 끝에 4까지 고려하더라도 13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36,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차이가 이 수 배열상 얘는 어때요? 10%는 딱 1411이잖아요. 이렇게 수배열을 보면은 여기서는 10% 가까이 모자라요. 그쵸? 여기서는 얼마나 모자라요? 7밖에 안 모자라잖아요. 10% 안 돼, 훨씬 안 되게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모자란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10, 40 했을 때 딱 30 차이가 났을 텐데 이 10이 작아졌으니까 차이 거리가 30 이상 나겠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생각보다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이 문제도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문제가 많아요. 좀 어렵긴 했는데 이렇게 뭐 좀 잘 풀면은 괜찮아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최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쉽게 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 문제는 상하 판단형 문제니까 여러분 규칙에 따라서 잘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고 11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건 어때요? 기억 16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게 3%라면 16년 대비 18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물가 상승률은 16년 대비 18년에 3%씩 두 번이래요. 3%씩 두 번. 두 번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처우 개선율은 3.4% 플러스 2.6% 이렇게 두 번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럼 누가 더 크게 증가했어요? 지금 증가율 누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게 10%보다 작을 때는 대충 비교하실 때 그냥 더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어때요? 더하면 같잖아요. 더하면 6이고 얘도 6%로 같잖아요. 이렇게 같을 때는 비교해야 되잖아. 이거 같겠어요? 그 결과도 같겠어요? 안 같잖아. 그럼 누가 큰지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알아요? 몇 커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가 되면은 1, 알죠 이거?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AB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게 증가율이 엄밀히 말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1 플러스 0.03 이렇게 가는 거죠. 1 플러스 0.04, 1 플러스 0.03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얘도 1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곱하기 3 이렇게 가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0.03 플러스 0.3 플러스 0.3 곱하기 3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 얘들도 두 개 이렇게 더하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네 둘이 같아질 거예요. 보통 그렇게 더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는 얘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은 여기까지 같기 때문에 A 곱하기 B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3 곱하기 3이랑 3.4 곱하기 2.6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커요? 둘이 더해서 똑같은 수 안에서 배분을 일으킬 때는 균등한 배분일수록 수가 커요. 이해돼요? 뭐 어디서 배우는 거지? 뭐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나? 뭐 기하평균 이런 거 할 때 배우나? 어쨌든 뭐 배우잖아요. 이해되죠? 똑같이 6을 만드는 수 간에 2 곱하기 4가 커요? 3 곱하기 3이 커요? 3 곱하기 3이 큰 거예요. 그게 균등할수록 더 커요. 6을 만드는 똑같은 수 중에 1, 5, 2, 4, 3, 3 이 곱하면 누가 제일 커요? 5, 8, 9 밑에가 제일 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도 챙겨갈 만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해는 어때요? 전년 대비 민간임금의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이 더 작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민간임금의 증가율은 지금 이거랑 이걸 통해서 푸는 거죠. 지금 공무원 임금의 증가율은 이거예요. 맞죠? 공무원 임금의 증가율은 16년에 3% 증가했어요. 근데 이 밑에 개념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의 개념은 뭐예요? 민간임금 대비 공무원의 임금 수준 이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민간임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 밑에 그래프도 3% 증가했겠죠. 분자가 3% 늘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83.4에서 83.2로 줄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임금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였으면 이건 3% 늘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줄었다는 이게 뭔 말이에요? 민간임금도 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늘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보수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16년에 민간임금 증가율이 얼마예요? 3%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18년은 어때요? 18년 맞나? 맞죠? 18년 보면은 공무원 임금 증가율이 2.6%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율이 늘었어요. 그럼 민간은 민간 임금은 어떻게 됐던 거야? 2.6% 이하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6년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네, 디귿선지 풀어볼게요. 19년 대비 2020년에 민간 임금은 증가했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풀어요?
19년 대비 20년의 민간임금 또 똑같이 풀면 되죠. 19년 대비 20년. 20년 보면은 2.8% 초과 개선율이 있어요. 이건 2.8% 증가했어요? 훨씬 많이 증가했죠. 4.2% 증가했죠. 아, 4.2%가 아니라 4.2만큼 증가했죠. 그럼 거의 5%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20년에 공무원 초과 개선율이 는 것보다 민간임금, 는 것보다가 아니라, 자, 죄송해요. 좀 말이 꼬이네요. 자, 민간임금 증가율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공무원 증가율이 는 것만큼, 초개선율이 는 것만큼 이것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퍼센트 포인트로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큰 퍼센트로 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분모가 같이 줄어줬다는 얘기죠. 분모가 뭐예요? 민간임금이에요. 그래서 민간임금은 감소한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12번. 단위 바꾸는 문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산이 깔끔해서 기억 40g의 금은 10돈의 금보다 가볍다. 40g의 금은 10돈의 금보다 가볍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g은 있으니까 딱 40g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돈을 g으로 바꾸는 게 낫죠. 그래서 얘를 40 곱하면 되죠. 이제 얘를 10 곱하면 되죠. 10돈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면 37.5가 되고 40g보다 가볍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틀린 거죠. 니은 1온스의 강철은 강철 7톤보다 무겁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스 개념을 보는 순간 이 그레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1온스의 강철은 437.4 그레인인데 7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7을 곱한 거랑 비교하면 되죠. 7 곱하면 얼마예요? 7, 35, 77, 49, 3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1온스가 더 크죠? 맞죠, 이거는. 디귿 20온스의 은하 무게는 580g의 은하 무게보다 가볍다. 이건 어때요? 또 20온스라고 했고 580g이라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그레인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20 곱하면 얼마예요? 874잖아요. 8748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8748인데 이거랑 580g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은 600g인 1근이랑 비교할 것 같아요. 이게 8748이 된다고. 이게 580g이랑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600g, 580g으로 바꾸면 이게 이만큼 끌려 내려오겠어요? 9259와 8748이 되겠어요? 안 되죠. 20g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3.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빠진 500g은 얼마예요? 훨씬 크죠? 5% 이상이죠?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580g보다 더 가벼운 값이란 얘기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00, 그렇죠. 그럼 디귿이 맞은 건가? 하여튼 답은 디귿이 틀린 건가? 어쨌든 푸는 건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리을은 고기 8kg은 고기 5근과 고기 12파운드를 합친 것보다 가볍다. 이거는 계단식으로 사고를 하셔야죠. 고기 8kg은 고기 5근과 고기 12파운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쉬운 근을 가지고 먼저 한 칸 처리를 해줄 것 같아요. 고기 한 근이 얼마예요? 600g이라고 돼 있긴 한데 상식 아니에요. 맞나? 여러분 고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한 근 600g이에요. 정육점 가서 한 근 달라고 하면 600g 주는 거예요. 그럼 600g 얼마나 되는 양이에요? 보통 여러분 그냥 짬내서 그냥 알아가시라면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알아가시라면은 한 사람이 성인 남자 한 명이 적당히 먹으려면 300g 정도 먹으면 딱 돼요. 밥이랑 뭐 이런 거 해서 적당히 먹으면은 제 기준에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뭐 MT 같은 거 갈 때 사람 되게 많으면 고기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럴 때 몇 인분 주세요 하지 말고 한 사람 그냥 300g 해서 딱 가져가면은 뭐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게 먹는 사람도 있고 하면 대충 맞아요. 300g. 그래서 한 근은 2인분 600g.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5근 얼마예요? 3kg잖아요. 그러면 3kg에 미리 처리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12파운드가 5kg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파운드의 그람수를 봐야죠. 이 그람수에 12 곱하면 어때요? 5kg 넘죠? 바로 보여야 돼요. 수 배열상 4, 5, 3에 5까지 4, 7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2 곱하면 이게 90 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4, 5, 3에서 90 넘게 올라가서 500을 넘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8kg이 이거보다 더 가벼운 거 맞죠? 넘어갈게요.
어, 13번 문제는 이 조건에 따라서 잘 하면 되고 뭐 장치가 좀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개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도 기출에서도 여러분이 뭐 보자마자 넘어가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넘어가시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턴에서 이런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안 풀고 찍어도 괜찮은데 찍을 때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쉽게 날아가는 게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수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배제되는 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단서를 보면은 뭐 하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는 지우고 찍더라도 찍거나 아니면 그 지우고 나머지를 푸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찍어도 저 같으면 그런 걸 빨리 이걸 읽고 캐치해서 그냥 지우고 나머지 찍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은 다른 건 쉽고 4번, 5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4번, 5번. 스마트폰에 쇼핑 앱을 설치한 남성의 평균 쇼핑 앱 설치 개수는 4개 이상이다.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알아야죠. 지금 이게 플러스 합이 100인 지금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죠. 평균 개수가 4개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걸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4개를 넘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 1, 4, 7, 11, 16 이런 4가 딱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더더욱 아까처럼 좌우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뿔3이고 이건 마3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걸 보고 이쪽으로 21만큼 크네? 마이너스 3으로 21만큼 크네? 나머지는 어떻지? 얘는 어때요? 플러스 7이잖아요. 얘는 플러스 12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큰 마이너스 3의 21만큼은 얘 하나만으로 다 커버돼요. 플러스 12의 8만큼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야? 96이잖아요. 얘 하나로도 다 커버되죠. 이렇게 수구조만 대충 보면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차이값으로 한다고 이거면 다 계산해서 뭐 적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도를 대충 만들어 놓으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은 4개에서 6개 쇼핑앱을 설치한 조사 대상자 수는 남성, 여성보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지 잘 알아야죠. 4개에서 6개 남성, 여성이라고 했어요. 이건 비율이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죠. 뭘 봐야 돼요 또? 여기 앞에 뭐가 곱해질지 600, 900이니까 이게 1.5배니까 이게 1.5배가 넘는지 보자. 1.5배 그냥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도 뭐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풀면은 되게 어렵진 않아요. 장치가 충분히 돼 있고. 근데 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서 넘어갈게요. 16번 어때요? 16번. 어렵죠. 이런 것도 당연히 안 풀어야죠. 안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풀어요? 이것도 장치는 있어요. 장치는. 제가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검수하면서 제일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계산으로 구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최대한 배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심어놨어요. 장치를. 어땠어요? 자, 일단 볼게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공항시설 사용료예요. 공항시설 사용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공항시설 사용료는 착륙료, 종료료, 조명료 얘네 4개 합이래요. 그쵸? 이렇게 합이니까 이걸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륙료는 어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제가 구하는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제선, 국내선 93 이러면은 국제선이 9구나. 이러니까 여기 99334 적을 때도 이렇게 한 기준 4라고 적어버리네. 한 기준에 한 번에 다 적어버리세요. 하나씩 확인하지 마시고. 국내선 3이니까. 그리고 종료료는 톤당 1,000원, 30분마다 1,000원. 이건 그럼 30분이 일단 몇 개지? 이걸 알아야 돼요. 30분이 몇 개지? 몇 개요? 3시간이니까 6개. 30분이 6개죠? 이거는 10시간 하고 30분 추가니까 21개예요. 10시간 곱하기 2 플러스 1. 이거는 뭐야? 4시간이니까 8 플러스 1, 9예요. 이거는 9니까 18개예요. 이건 차이가 6개니까 12개예요. 맞죠? 이렇게 30분 이만큼씩 있고 그 30분마다 톤당 1,000원씩 곱해진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건 결국 톤당 6,000원, 21,000원, 다 1,000원 단위예요. 지금 9,000원, 18,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ton당. 그럼 얘네 두 개는 더해질 수 있는 값이야. 맞죠? 얘도 톤당 값이고 얘도 톤당 값이니까 얘네 두 개는 더해서 톤에 곱하면 되는 거죠. 더한 값을 적으면 어때요? 9, 30,
12, 21, 21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정리가 끝났어요. 이 정도 계산을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조명료는 나중에 해결할 거예요. 왜냐면은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해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수화물 처리 시설 사용료는 출발 여객 1인당 3,000원이래. 여기에다가 3,000원씩 곱해지는 거야. 그럼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를 다 3으로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9 곱하기 400이 아니라 3 곱하기 1200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긴 다 3으로 바뀌고 이게 1200, 이게 600, 이거는 원래 100이었으니까 맞죠? 지금 겹쳐서 잘 안 보이네. 100이었으니까 얼마요? 400. 이거는 7이 돼야 되니까 1400. 이건 7이니까 1400. 하고 이제 앞에서는 다 3이 된 거예요. 전부 3.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부터 3 앞에 곱해지는 수가 제가 지금 바로 계산하고 있는 거라서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칠판에서 바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외워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틀리더라도 혹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600. 밑에는 700. 그 아래는 480. 1550. 1700. 이 3, 전부 3이 곱해진 거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근데 아직 고려 안 한 게 있어요. 조명료. 편당 1240001. 이것도 3,000원 단위로 나타내줄 거예요. 그럼 41.3 이 정도 돼요. 맞죠? 41 정도.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조명료는 누가 적용돼요? 6시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륙 시간이. 맞죠? 이렇게 3명 적용돼요. 그러면 얘네에는 조명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큰 거는 확실히 얘고 그 다음에 비교는 어떻게 해요? 조명료 41.3만큼 얘네끼리 차이가 나는지 보면 돼요. 얘랑 비교할 수 있죠. 누가 커요? 얘가 크죠? 41 이상 크잖아. 얘보다 1600이면.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A가 제일 크다. 그리고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해요? 1, 2를 어떻게 갈라요? 아, A가 두 번째로 크다. 두 번째로 크니까 그 다음에 계산은 이 두 번째로 큰 애들 중에 뭐냐? 아, 이 두 번째로 큰 애인데 얘가 얼마인지 정확히 여기 뭐 항공료를 곱해서 그게 뭐냐? 항공료가 아니라 이 뭐냐? 조명료를 곱해서 더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48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480일 거 아니에요. 말을 행설수설하겠네요.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A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이 중에서는 480만 원인지 492만 4천 원인지만 보면 돼요. 이게 선지가 왜 이렇게 구성된지 알겠죠? 조명료가 부과됐느냐 안 됐느냐로 함정을 낚은 거예요. 조명료 부과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48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쉽죠? 네, 그 다음 문제 17번 풀어볼게요. 17번은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출제자가 출제를 잘 했어요. 제가 조금 바꾸기도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뭐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습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갈까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일평균 권장 걸음수가 6,000보라고 할 때 갑의 2021년 일평균 걸음수는 권장 걸음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권장 걸음수가 6,000보인데 얘네 연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매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마다 가중평균을 해서 구해야 되는 게 엄밀한 값이에요. 근데 1이 너무 조금씩 차이 나잖아. 뭐 30일, 31일, 뭐 2월 빼면은 다 그렇게 차이 나니까 그냥 단순 평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을 평균이 6,000을 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요? 6,000을 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대충 비교해 보면은 이건 6,000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렇죠. 2번은 어때요? 상반기 일평균 걸음수가 하반기에 비해 500보 이상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하라는 건데 애매하죠. 누가 크냐고 했으면 그나마 나왔는데 500보 이상? 이러면 좀 애매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하반기에다가 500걸음을 다 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꼴찌. 얘를 500g 해도 얘가 더 크네? 그 다음에 2위는 누구지? 얘를 500g 해도 얘가 더 크네? 3위는 얘를 500g 해도 얘가 더 크네? 4위는? 알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커요. 다 크고
얘만 조금 모자란데 이 모자라는 정도 나머지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2021년 5월에 걸음을 통한 일평균 칼로리 소모량은 4월보다 많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제 표를 써가면서 밑에 표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건데 5월에 걸음을 통한이래요. 5월에 걸음을 통한 그리고 4월에 걸음을 통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음인데 걸음이 구성비가 있는 거야. 느리게 걸은 적도 있고 보통으로 걸은 적도 있고 빠르게 걸은 적도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느리게 빠르게 보통으로 걸었을 때 각각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보 기준, 걸음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걸음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칼로리. 시간당으로 함부로 곱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 개념이. 시간마다 걷는 걸음수도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당 걸음수로 바꿔주고 풀면 훨씬 나아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단위 전환을 여러분들이 되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분당 90보고 시간당 150칼로리이기 때문에 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얘기가 분당 90보고 시간당 150칼로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로 나눠주면은 90분의 150. 정확히 단위까지 신경 쓰면은 어때요? 여기 분, 여기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죠? 이 시간 60분이기 때문에 여기 60을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5400분의 1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400분의 150 칼로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보당 한 보를 걸었을 때 칼로리 소비량이 되는 거예요. 5400분의 150이. 물론 뭐 60은 일단 비교에 있어서는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구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느리게고 보통은 똑같이 100 곱하기 60분의 180. 빠르게는 똑같이 125분의 225 곱하기 60. 다 보이시나?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누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이건 25로 구성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5덩어리고 이건 9덩어리예요. 25가 8개 있으면 200이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9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보면 사실 10분의 18, 100분의 18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랑 빠르게가 걸음당 칼로리 소비량이 똑같다고요. 왜? 빠르게가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긴 하는데 그만큼 많이 걷기도 하기 때문에 보당으로 따지면 똑같아지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조를 알았으면 여러분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계산으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공부할 가치도 있고. 그래서 4월이랑 5월을 보면은 보통이랑 빠르게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합쳐서 한 항목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느리게가 같죠? 얘들도 똑같이 80, 80이죠? 그러면 이 안에 구성비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걸음을 많이 걸었을수록 칼로리 많이 소비한 게 되는 거예요. 맞죠? 계산 전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때요? 4번은 21년 3월에 일평균 칼로리 소모량이 200kcal 이상이다. 21년 3월 걸음을 7,226걸음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걸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유형은 사실상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칠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7,226이라는 전체를 이 둘로 쪼개면 돼요. 그래서 이 각 부분으로 걸었을 때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그걸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보면 이거예요. 7, 2, 2, 6 곱하기 90 곱하기 60 분의 150. 이거 걸음으로 걸었을 때 몇 칼로리를 소비했겠는가? 몇 칼로리 소비했겠어요?
자, 5,400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5,400? 네, 150. 이러면 150을 이 배율만큼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200 넘어요, 안 넘어요? 이거 3분의 1만 올리면 200 넘거든요. 지금 이 차이는 1800 넘게, 1800이 딱 3분의 1이잖아. 1800 넘게 차이 나잖아요. 3분의 1 넘게 올라가고 이건 200 넘어요. 얘는 어때요? 또 똑같이 하면 돼요. 6000분의 7226 곱하기 180 넘어갔다. 다시 적을게요. 6000분의 7226 곱하기 180 이거 10% 넘게 올라갔죠? 20%도 넘게 올라갔죠? 이것도 200 넘어요. 그러면 7226을 전부 느리게 걸어도 200이 넘고 전부 보통이나 빠르게로 걸어도 2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을 섞어서 걸었으면 어때요? 당연히 200이 넘죠.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계산이 별로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쉽죠? 아이디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물론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렇게 남아 하는데도 2분 훨씬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도 풀어보시면 저도 걸렸고 2분 넘게. 그렇지만 가치는 있는 문제다. 아이디어를 충분히 챙겨갈 가치는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갈게요. 18번은 이런 문제에 딱 비슷한 게 이번에 7급 기출에 나왔었죠. 상한 판단형 문제긴 한데 7급 기출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설계가 잘 돼 있는 문제예요. 근데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가지고 푸시면서 나중에 끝나고 해설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19번은 뭐 잘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20번을 볼게요. 20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감이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풀었다면은 적당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다는 가정을 풀고 해설을 드릴 테니까 풀었다는 가정에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앞에 문제에서 얘네를 통해서 뭔가 한 종류 박물관 간 다음에 얘네 평균을 구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조사 대상자의 평균 박물관 관람 방문 횟수가 되는 거죠. 연간. 뭐 일단 원리를 설명드린 게 중요하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합시다. 박물관 관람의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0.35였다 칩시다. 35. 대충. 절대 35 안 되겠네. 30이었다 칩시다. 0.30. 0.3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디어니까. 이게 만약에 이 평균이 만약에 0.30이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1회 이상 방문자의 평균은 0.6이었다 칩시다. 뭐 수치가 정확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아까 앞에 소개했던 0.3은 뭐예요? 모든 조사 대상자를 다 쳤을 때 평균이 0.3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조사 대상자가 한 번도 방문 안 한 애들이 있고 1회 이상 방문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1회 이상 방문한 애들은 뭐예요? 0.6이었다는 거죠. 평균이 0.6이라면 가정합시다. 0.6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뭘 물어봤어요? 얘네 둘 전체가 이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얘의 비중이 뭐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얘의 비중을 A, 얘의 비중을 B라고 칩시다. 그럼 이 평균 0.3을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이 값은 몰라요. X 값이에요. 근데 어때요? X 값이 아니지. 얘들은 방문 횟수 0이겠죠. 당연히. 잘못 말했어요. 방문 횟수 얘는 한 번도 방문 안 했으니까 0일 테고. 그럼 봅시다. A 곱하기 0 이 비율 얘들 중에 비율 곱하기 0 플러스 B 얘의 비율 곱하기 0.6 한 개 0.3이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은 건 B 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0.6을 넘겨서 0.6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평균이랑 앞에 표에서 구한 평균을 분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모로 해가지고. 근데 평균을 구할 필요도 없고 사실 어차피 항목은 5개를 똑같고 이제 사람 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합이랑 여기에 앞에 합을 구해서 분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 결론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듣고 이번에 뭐 치마 강의 모강까지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앞으로 기출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모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수업 들었으면 어떤 아이디어인지 잘 알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